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4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원주율의 날이네요. 원주율 파이가 들어가 있는 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공식은 알려드렸었죠? 오늘은 자연수의 제곱수, 그들의 역수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파이가 나타납니다. 자연수의 제곱의 역수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1650년에 처음 제기되었지만 누구도 풀지 못하다가 1734년 28살의 오일러를 단숨에 천재적인 수학자로 떠오르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일러의 출생지인 스위스의 도시 이름을 붙여 바젤 문제라고도 한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의 극한으로부터 오일러의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와 원점에서의 그 접선입니다. 사인 함수는 원점에서 1차인 인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다른 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해볼까요? 일단 x라는 인수를 생각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에서의 근으로부터 나오는 인수를 곱하고 그런데 원점에서 y는 x, y는 1x라는 인수를 가져야 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에서의 근으로부터 나오는 인수를 곱해보고 다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에서의 근으로부터 나오는 인수를 곱하고 차례차례 해봅니다. 다항식이 점점 사인 함수로 수렴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인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수들을 곱하고 전개하고 다음 인수를 곱하고 전개하고 또 인수를 곱하고 전개해 봅니다. 결국 한없이 인수를 곱하면 사인 함수는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되어 전개된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놓고 사인 함수의 테일러 급수와 비교해 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정리되네요. 오일러의 접근 방법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젤 문제에 대한 기하학적인 풀이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는 다른 영상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종이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1만큼의 거리에서 정확히 1만큼의 소리가 정해지는 종입니다. 들리는 소리의 크기와 거리 사이에는 제곱의 역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거리가 2가 되면 전해지는 소리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고 거리가 r이 되면 전해지는 소리의 크기는 r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제 바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상의 자연수 지점에 똑같은 종들을 두었을 때 원점에서 들리는 전체 소리의 크기는 얼마인가? 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 한 점에 종을 한 개 갖다 놓고 원 둘레를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소리가 들려오는지 계산하겠습니다. 단지 직선거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전체 원 둘레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2파이 x네요. 수선을 내리고 거리를 구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의 크기는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네요. 이 크기만큼의 소리가 들리겠죠? 이제 여기에서 기하학적인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의 종을 다른 두 개의 종으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간단한 중학교 수준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역수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넓이를 계산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니 역수에 관한 일종의 제곱 관계식이 얻어지네요.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립니다. 원이 정확히 2배가 되었으니 큰 원의 중심은 작은 원 위에 있는 빨간색의 점입니다.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하나의 직각, 또 하나의 직각, 두 개의 직각을 찾을 수 있죠? 역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종 한 개로 인한 소리의 크기는 두 개의 종으로 인한 소리의 크기와 정확히 같습니다. 두 종은 정확히 지름을 이루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 둘레상으로
서로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종과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x군요. 자, 이제 원 둘레를 다시 2배 합니다. 그림을 줄여놓고 2배인 원을 그려서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종을 2개씩의 종으로 바꿔놓습니다. 총 4개의 종으로 바꿔치기 했는데 4종은 모두 원 둘레상으로 정확히 1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종과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x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n이고 n개의 종들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둘레의 길이가 2n인 원을 그리고 정확히 2배 하는 거죠. 또 종의 개수도 2n개로 하여 관측 지점에 같은 크기의 소리가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n개의 종들이 정 n각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2n개의 종들은 정확히 정 2n각형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종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관측 지점에 들려오는 소리의 크기는 처음 하나의 종에서 나온 소리의 크기와 완전히 똑같은 거죠. 무한히 늘려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원 위쪽 부분에 있는 종들은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니까 결국 기여도가 0이 되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원 아래쪽 부분에 있는 종들은 수직선상의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네요. 결국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무한히 많은 종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의 합계가 처음 하나의 종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크기와 정확히 같습니다. 식으로 정리하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얻어지네요. 신기하죠? 자연수에 대한 식인데 사인 함수가 등장하고 파이가 등장합니다. x에 2분의 1을 넣고 정리합니다. 홀수들만 있네요. 홀수들만의 식이 얻어지는군요. 짝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정리가 됩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세부사항 속에 있다라는 서양 격언도 있잖아요. 오차가 과연 줄어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n인 원입니다. 2n인 원으로 2n개의 종으로 바꿨고, 이 단계에서 위쪽에 n개의 종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파란색의 종들은 관측 지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큰 원의 반지름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 따라서 그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는 n분의 파이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이제 이 n개의 종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n개의 종으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다시 크기가 2배인 원을 그리고 n개의 원을 다시 2n개의 원으로 바꿔치기 한 후에 멀리 있는 n개의 파란색 종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2배의 크기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n개를 제거하면 새로운 오차가 생기겠지만 이전 오차의 4분의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이렇게 n개의 종을 가지고 수직선에 가까워지는 n개의 종은 그대로 놔두고 멀리 있는 n개의 종은 없애가는 방식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나가면 무한히 계속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가까이에 있었던 n개의 종들은 정확히 수직선으로 옮겨와서 1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놓이겠죠? 이 과정에서 오차는 차례차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오차의 총합은 등비급수를 이루네요. n분의 상수값에 불과합니다. 오차를 크게 잡아도 n분의 상수값을 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n을 크게 할수록 오차는 점점 0으로 줄어듭니다. 악마를 세부사항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무한의 화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것이 바로 무한의 화음입니다.